제가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가 막 여러 대 있는 바람에 촌사람이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주는 제가 익숙한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 화산이라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나서 눈을 뜨면 앞에 산만 보였습니다. 화산 덕동이라는 데입니다. 화산에서 좀 더 들어가죠. 그래서 고향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안긴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지는 않는데 이제 제 꿈이 크다 보니까 꿈을 미리 실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할 일이 없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할 일 없다고 하는 것은 할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저희도 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젊었을 때. 그 시대에 전부 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대에 다 블루오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걸어온 길은 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좀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제가 아주 힘들 때는 사람이 이럴 때 자살하는구나 하는 시점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발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발 하면은 남자들이 양복 입고 신발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멋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 도보수단이라고도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마사이 신발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시장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전체를 다. 결국에 이제 삶이라는 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직립보행을 걷는 사람은 나이가 80, 90, 100살이 되더라도 잘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만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요. 네 발 가진 짐승은 절대 관절염도 없고 허리 디스크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뭐에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력이라는 걸 받고 다니는데 중력에 의해서 내 체중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중력을 없애주는 방법은 없느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기능성 신발을 보급을 하고 이제 마사이 신발에 제가 손을 놓으면서 이제 독립해서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안 한다는 그런 말에 의해서 독립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온전히 망하게 됐던 거죠. 신발들은 전부 다 디자인과 패션과 또 요즘에 이제 가성비를 얘기하는데 가성비를 따질 게 아니라 옛날에 어른들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발은 건강, 의복은 날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옷은 맵시로 있지만 신발은 건강으로 신어야 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기능성 신발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특허를 내가 내봐야 되겠다. 특허가 뭔지 어떻게 특허를 내는지도 잘 몰랐지만은 그때 이제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제품은 시장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성장을 하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쇠퇴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시작점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상품은 시장은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려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죠. 근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걸 유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업은 성공과 함께 장래성,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줘야 돼요. 이게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정말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이끌고 난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제품이 가전제품 삼성전자에서 삼성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퇴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투자를 없애고 있거든요. 축소시키고 있고 거의 이제 반도체로 다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이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제품이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품을 싼 것을 원해요. 싸고 좋은 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비싸고 좋은 걸 원하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싸고 좋은 걸 원해요. 그러면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저가로 출발한 서민층의 상품이냐, 중산층에서 시작한 상품이냐, 상류층에서 시작한 상품이냐. 그래서 하류층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얼마냐면 1년 반, 2년을 가지 못합니다. 성공을 했다 그냥 반짝 없어집니다. 예. 이게 싼 것으로는 절대 생명력은 없다. 이게 상류층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욕구의 심리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나보다는 나은 곳을 위해서 사람이 지향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서민층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것을 하게 되면은 향수로 뭔가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애용하고 애장품으로서 간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제품은 상류층과 특수 시장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이 모든 상품은 시장의 주인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지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든지 전부 다 시장의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여성분들은 옷을 뭘 입고 화장품 뭘 쓰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 화장품에 많이 쓰는 류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성 신발은 아직까지 전 세계 시장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컴포터화는 있습니다. 뭐 어른들 옛날에 뭐 사스라든지 뭐 요즘에 뭐 락토트라든지 뭐 이렇게 컴포터화는 있는데 기능성 신발은 전 세계 시장에 어디 그러면은 없어요. 이 시장을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전 세계 시장에 루비통을 만들겠다. 그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출발.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또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특허를 어떻게 낼 거냐,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지혜를 저한테 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라는 게 있는데 지식은 내가 배운 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근데 지혜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선물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반짝이는 어떤 그 감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 지혜는 내 것은 원래 아닌데 어디서 선물로 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형에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혜를 주시는 분에 의해서 제가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시장을 나가는데 한국 시장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한국 시장은 저는 여기서 모든 제품을 인터넷 요즘에 막 인터넷 판매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저는 인터넷 가면은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았어요. 전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안정성 있게 한국에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외국으로 나가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 것은 제 상식, 제 지식에 의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좀 소개를 시키고 싶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인데 이제 법칙이라는 건 바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결국에 이원성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은 두 마리의 말이 달린다. 1등이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2등이 25%를 차지하고 3등이 3%, 나머지 12% 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 업체가 나눠 갖는 거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등을 하려면 1등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등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1등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이 1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려고. 우선은 한국에서 1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한국의 신발 업계에서 작년도 기준 매출액 저희가 9위 정도 됩니다. 저희는 기능성 신발 중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전체 시장으로 따졌을 때 9위 정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오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발밖에 안 보여요. 우리 신발을 누가 신고 있었나 봤더니 아쉽게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된다. 1등이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한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의 특허들이고요. 23건의 특허 있고, 이 특허를 가지고 저는 안 하는 짓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시작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아까 완전히 거지였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다 빚만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허를 개발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발명품이니까 발명 특허들만 나와서 전시를 하는 데를 내가 출품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어느 조건만 갖추면 상을 주잖아요. 웬만한 상들은. 근데 발명 특허에서 받는 상은 특허 제품들만 출품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발하면 2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2차 산업에서 기능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먼저 예행 연습을 했죠. 그래서 그 코엑스에서 할 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을 하고 IFIA라는 곳에 후원을 해가지고 619개의 발명 특허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금상을 받고 최고 특별한 스페셜 상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까지 받았고요. 그 바탕으로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 샘플을 40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왜 가느냐? 전 세계 발명 특허 관련 총 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IFIA라고. 거기에 출품을 해가지고 신발로서는 저만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도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신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KBS에서 발명합시다라는 프로를 1부, 2부 제작을 하러 PD가 왔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50초 동안 KBS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혁신의 시작이라고. 그래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매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신문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문 광고를. 그래서 면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대한 싼 가격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2018년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받고 오니까 홈쇼핑 하자, 방문 판매 업체, 다단계 업체에서 물건 달라, 또 뭐 이런저런 쪽에 이제 왔었는데 제가 물건을 하나도 안 주고 홈쇼핑도 안 했어요. 아까 목적이 저는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놓아야 된다. 제가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 내 특허를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놓을 건가. 결국에 인식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빼내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이제 연세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봉고차를 아세요. 기아자동차의 승합차를 제일 처음 만들었죠. 그 이름이 네이밍이 봉고차였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스타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에서 마케팅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스타렉스를 사러 가면서 뭘 사러 간다고 했냐면 봉고차 사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승합차의 대명사가 된 거죠.
인식을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두에서 김치냉장고를 했지만은 실제 만두는 김치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이미 김치냉장고는 특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만두에서 제2의 산업을 그들이 어차피 공조를 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로 생산을 하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강남의 주부들한테 400대인가 500대인가를 무료로 테스트 마케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험해 달라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쓰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냉장고의 대명사가 만두가 됐거든요. 이게 실제는 대명사는 아니었거든요. 더 먼저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어떻게 넣을 건가? 내가 빵집을 할 때 내 빵집에 대한 인식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넣을 거냐? 내 국수집의 그 인식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인식의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이 형성이 되면은 대기업들도 이 법칙은 빼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넣을 거냐. 그래서 인식의 법칙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도 안 하고 빨리 팔려고 트릭을 쓰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저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전국이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맹점들 몇 분이 와 계시는데 10원이라도 싸게 하면은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가맹점을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공정성, 어떤 네모 반듯하다는 그 부분이 똑같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도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식의 법칙을 넣어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신발쟁이 출신이 아닙니다. 신발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기술 개발을 한 건데 저는 기술력도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연공학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요거 개발하라 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금형도 개발했다가 그냥 사용도 못하고 내버린 것도 많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지금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만들지 못하지만 제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도를 높여서 아까 제가 이제 꿈이 루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품에 걸맞는 신발들을 만들어야 되고 판매는 나이키처럼 하자.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잘 만들려면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과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품을 만족을 주문했는데 분량이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대로 가서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장을 직접 해야 되겠다 운영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너무 몰랐는데 하면서 이건 내가 배우자. 돈을 주고 배우자.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배우자. 왜? 나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 거니까. 내 목표는 확실하니까. 이제 그래서 신발 공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사게 되고 리모델링만 35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경제인들 모인된 줄 알고 제가 이제 마인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은 일본의 이제 그 관상용 물고기인데 비단잉어죠. 이게 어항에 놓고 키울 때는 5cm하고 8cm밖에 자라질 않는답니다. 근데 얘를 연못에 넣게 되면은 15에서 25cm로 성장을 한답니다. 이제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를 연못에 넣었더니 90에서 120c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한 종류가. 그러면은 이미 얘한테는 90에서 120cm를 클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내가 조그맣게 갖고 있다 보면은 결국 좁은 곳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이 성장 유전인자, 성공 유전인자, 나는 나를 작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 자신을 어떤 환경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내 사전에 사업이라는 건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발 업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사업의 모든 핵심은 확신에 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기가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기가 믿는다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면은 다른 걸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걸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기능성 신발 시장은 무한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그 나이대가 제일 많다. 지금은 청소년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반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세상의 마인드는 세 종류로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 같아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 같아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100가지의 일이 있는데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가 좋은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안 좋은 일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99가지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갖추고도 얼굴이 인상이 찌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99가지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세요? 긍정적인 분이시죠?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반면에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대요. 100가지가 다 안 좋은 일인데, 다 안 좋은 일인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대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선택한 길에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거래처한테도 있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로 있을 때 죄송해요. 여기서 또 한 말씀을 좀 비교를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라.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나라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지만은 서양에서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오고 난 뒤에 빛이 온다는 거죠. 이게 빛은 아무런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내가 묻히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다인 줄 알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에도 빛이 들어오면은 어려움이 없어지듯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에도 어두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힘든 삶인데 그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소망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어려움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질 않고 저를 단련시키는 게 돼요. 제가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68입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30대처럼 움직이고요. 무지무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보면은 생산 쪽의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내가 보는 눈,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다릅니다. 보는 눈이, 시각이. 그래서 내 일하고 남의 일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명을 갖고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래서 우리 신발 박스 위에 보면은 아예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려놓고 한국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명품 신발이다. 이렇게 저는 그 시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꼭 만들 거라고 보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몇 년 안에 한국의 1등 기업으로 가려는 게 목표고, 오늘 제 이렇게 아둔하고 좀 이런 강의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